네, 비례대표이신 국민의힘의 이용호 경기도의원 만나보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환영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. 예. 자, 먼저 시작하면서 저희 경기도민과 또 OBS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자, 의원님 의정 생활하신 지 이제 경기도의원 활동하신 지 한 1년 조금 못 됐는데요. 시간이 빨리 갑니다. 그동안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. 그간의 소회를 먼저 좀 들어볼까요? 네. 지난 시간을 좀 돌이켜보면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남는다는 생각이 들고요. 특히나 경기도에서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네. 이전과 관련해서 이제 뭐 워낙 원거리로 이동을 했잖아요. 북부 쪽 이동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처우가 오히려 나빠지는 경향이 생겼습니다. 근데 그 문제를 지적했을 때 경기도나 또는 공공기관도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부분을 지적했지만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. 네. 뭐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보람된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좋은 측면의 기억에 남는 일도 있겠죠.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어떤 게 있을까요? 경제노동이나 네. 노동국에 좀 집중을 하는, 저는 이제 뭐 노동자 출신이다 보니까 네. 노동 측면을 좀 하고 있는데 특히 좀 저소득층 노동자나 또 이번에 뭐 예술인들 기회소득을 준다든지 뭐 농어민 뭐 기회소득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더 보람된 일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.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노동계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습니다. 현재도 경제노동위에 계시고 최근에 그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연차 유급 휴가 비용 지원에 대한 주장을 하셨더라고요. 이건 네네. 어떤 내용인가요? 노동자는 다 평등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요. 예.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까 뭐 연차휴가 같은 걸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연차휴가는 사실 노동자들의 실 권리이다 보니까 그렇죠. 경기도 차원에서 매월 만근을 한 근로자들에게 하루에 1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노동자들은 실 권리를 또 사업주에게는 경제적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좀 더 활기찬 노사 문화가 좀 조성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좀 그 부분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발의한 내용이라고 보입니다. 엄연히 근로기준법이 있는데 규모에 따라서 차별을 둔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예. 2021년 기준 도내 5인 미만 사업체 수가 37만여 개, 종사자가 100만 명이 넘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좀 간과됐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. 이게 이제 지난 시간을 보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건 맞습니다. 네네. 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또 경기도는 1390만이라는 가장 큰 광역단체이므로 좀 선제적으로 이런 뭐 연체휴가만이라도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. 또 그거 충분한 역량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뭐 지사님이나 또 의회 뭐 계신 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신경 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네. 노동자의 권익 문제는 좀 더 빈틈없이 좀 기본적인 것들은 잘 채워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. 특히 경기도가 2019년에 선제적으로 노동국을 신설하지 않았습니까?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좀 어떤 부분들을 챙겨야 될까? 우리 의원님의 입장이 좀 궁금한데요. 다만 노동국이 신설됨으로써 좀 취약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 노동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분명히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다만 좀 앞으로 노동국이 가야 될 방향이라고 하면 청소년 노동이라든가 또 취약계층 노동자들 또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는 이렇게 좀 어려운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세심한 정책 개발 그리고 또 그것이 현장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좀 많은 역량을 좀 기울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. 지금 언급을 해 주셨지만 이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에 대한 조례도 발의를 하셨더라고요. 지난 9월에. 네네, 9월에 했습니다.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? 기본적으로 청소년 노동의 중요한 가치는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.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그 노동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알면서도 사실 대처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좀 더 그들의 노동 권위 또 노동 인격을 말살하는 이런 일부 사업주들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
세심한 배려, 특히 청소년 인권, 노동 인권에서 좀 관심을 갖고 그들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. 예. 청소년 노동 문제에 대해서 좀 평소에 원래 좀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? 제가 이제 노동자 출신이다 보니까 네. 뭐 이제 기존의 노동운동 활동은 이제 노동조합별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. 아무래도 그렇죠. 예.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뭐 노동 인권이 좀 말살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네. 또 제 주변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면 아르바이트란 금액을 뭐 10개월에 나눠서 주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 8시간 정도 일을 하면 휴게 시간을 중간중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청소년 노동자들은 휴게 시간이 없는 부분 여러 가지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내용을 이제 주위에서 저도 많이 들었고요. 네. 또 노동상담소나 언론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많이 접하면서 우리 세대의 미래인 청소년 노동자들이 좀 합당한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. 그런 차원에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. 네.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학교 내에서의 어떤 과목 신설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의원님께서는 좀 관련해서 어떤 제언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? 지금 현재 한국노총 산하의 그 노동상담소에서 네. 학교를 찾아가서 지금 노동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가서 네. 이제 취업 나갈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기본적인 근로계약서 체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. 좀 더 그거를 경기도 차원에서 지역 노동상담소를 통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상임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노동위시고 그동안 노동계에 몸담아 오신 연륜이 꽤 되기 때문에 우리 노동계 앞으로 좀 어떤 방향성을 띄어야 될 것인가, 어떻게 해야만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성을 갖게 될 것인가, 이런 좀 의견을 듣고 싶어요. 사실 지금 노동계가 많이 외면받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이제 네. 대기업 노조 중심의 노동운동이 전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들로부터 조금 외면당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. 네네. 또 얼마 전에 많이 발생했던 뭐 건설노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노동계 내부적으로도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.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촘촘한 좀 정책을 개발하고 네. 시행하지 않으면 노동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.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.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있는 뭐 경제노동위원회에서라도 그런 부분에 사업을 한다든가 네. 교육이 있다고 하면 재정적인 지원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구체적으로 관련된 뭐 정책들 좀 준비하고 계신 내용들, 계획들이 있을까요?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. 고령 노동자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 고령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이냐, 또 그들의 고용 유지는 어떻게 할 것이고, 네. 또 그들에 대한 지원 방향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연구 용역이라든가 또 아니면 노동 내에서 협업을 통해서 그들의 좀 노동 권리를 강화하는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고자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제는 이제 그 활동하고 계시는 남양주 쪽 얘기를 좀 예. 해보겠습니다. 그 비례대표지만 남양주에서 이제 네.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죠. 남양주에서 학교도 나오시고 지역에 대한 애착도 상당히 많으신데요. 최근에 다산 신도시에 특별 조정 교부금을 확보하셨다고 네네. 들었습니다. 어떤 데 쓰이게 됩니까? 아무래도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제가 태어난 것도 남양주, 네. 학교도 졸업을 하고 네.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고요. 우리 아이들도 남양주에 태어나서 이제 뭐 지금까지 성장을 예. 해왔습니다. 누구보다도 아마 남양주에 대한 애착은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아무래도 비례다 보니까 네. 지역구의 사정에 이렇게 밟지 못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남양주시 의회에 있는 의원들하고 좀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다산 신도시 3기 공원에 네. 이제 그 다산원이나 고인돌 공원이 조성은 돼 있지만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네. 또 경관 조명이 없다 보니까 야간에 이용하는 데 불편을 많이 겪는다는 민원을 듣고 야간 경관 조명 시설 5억 원을 특별 조정 교부금으로 이제 만들게 된
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이게 시의원분의 이 건의를 통해서 이렇게 좀 일이 진행됐다고 들었는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방자치의 어떤 하나의 좋은 모델이 아닌가,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시의원이 도의원에게 건의해서 네네. 이렇게 좀 일이 진행된 거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예. 앞으로도 이런 협업 관계는 네. 좀 더 발전하는 것이 지역사회 발전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말씀을 나누다 보니 이렇게 좀 매우 좀 성실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조곤조곤 말씀하시지만 빠짐없이 이렇게 챙길 것들을 잘 챙기시는 그런 도의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도의원으로서 임기 내에 좀 하고 싶은 일도 뭐 노동계 관련된 말씀도 해주셨지만 여러 가지 있으실 것 같습니다. 한번 들어볼까요? 저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. 청소년 문제,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, 또 고령 노동자, 그다음에 이제 업종별 또 산업별로 이 노동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? 네, 네. 이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경기도 내 산업 평화 이제 정착을 위해서 좀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. 예. 이제 전문성을 띈 그런 노동계 관련된 활동들 좀 의미 있는 성과들을 임기 내에 좀 많이 이루어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자,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 인사를 좀 해주셔야 될 텐데 경기도민과 시청자분들께 또 남양주 시민들에게도 앞으로 의정활동 어떻게 하겠다 각오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예, 경기도 내 노동자를 대표해서 경기도의회에 와서 노동자를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노동자의 권익이 좀 보호받고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. 또 저를 항상 응원해주는 경기도 내 노동자분들 그리고 1390만 경기도민과 70만 남양주 시민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말씀만 하시면 해결하는 그런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